네, 오늘도 한번 리플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플의 폭등 폭락기에 누가 있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뭐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얘들이. 당연히 SEC가 직접 오픈을 한 거죠. 7일날 SEC가 제출한 문서를 보다 보니까 얘들이 일부러 이름이랑 사람 이름이랑 회사 그리고 하는 일을 아주 대놓고 오픈을 해버렸어요. 전에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적었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당사자랑 회사를 거의 사회적 왕따를 시킬 정도로 아주 유명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보통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한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뭐 아시다시피 다들 궁한 입장인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점점 더 궁지에 처한 거를 숨기기도 힘들어졌어요. 리플 리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판단 근거를 내부 규칙을 정리해서 법원이랑 리플사에 주라고 했죠. 그죠? 했는데 안 주고 버팅기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서는 오히려 벌금이라도 내면서 안 줄 심산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리플사에게 법원에게 데드라인 박아달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 날짜 당연히 지키지 않을 거예요. 지킬 생각이었으면 아마 소송을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작았던 강아지가 겁나 커졌어요. 이제 진짜 옛날에는 정말 두 손에 들어가는 그런 강아지였는데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어제 SEC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7일 날 제출한 문서고요. 실제로 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익스비션 증거물까지 합하면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SEC 징징이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요청하는 6건의 추가 증언과 5건의 추가 문건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SEC의 변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복되지 않은 겹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겹치는 새로운 요소래요. 지들 말로는 그렇대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려는 우리의 의도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레스 판사님이 다른 건에서 진행한 거랑 완전 별개로 넷번 판사님도 우리의 주장을 공정하게 소송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SEC는 지금 이제 수사 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수사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사 범위를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고 있고 리플과 타협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네, 특히나 5월 27일 날 법원에서 법원에 보면 이제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법원 말고 니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라 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희도 의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시 문서로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판사의 빡침 중 하나였어요. Court strongly urged the parties 라고 되어 있는 strongly urg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strongly urge. 야, 내 말 좀 들어라 이 생키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문서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대단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거라고 봐도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보시면은 continue to meet 적혀 있는데 이 뒤에 문장을 해석하면 재판장 밖에서 니들끼리 쇼부 좀 보고 와라.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러지 말고 라는 단어를 문장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빡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without judicial intervention 이라고 사법적 개입 없이 니들끼리 좀 정리는 좀 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EC가 눈치 없이 기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SEC의 자충수임을 지도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EC는 지금 지들이 최소한 내야 되는 문서도 안 된 상태에서 기간 늘리는 것은 누구 탓이다? 리플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현재 리플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SEC가 시도하려고 하는 분쟁을 좁히려는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SEC 내가 늦는 게 리플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눈이 옹이구멍이 아니면 판사가 이 문장을 적은 SEC의 입을 꼬매도 타자를 쳤으니까 손을 꼬매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SEC가 지금 이 보내는 이면 협의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이거라고 봐요. 뭐냐? 리플이 유리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떻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SEC, 야 이거 먹고 그냥 떨어져 이를 외치고 그냥 빨리 재상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결제 대체 통화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권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명예회복, 망신상을 없애고 가야
앞으로의 리플의 횡보에 좋다고 봐요. 이게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리플의 승소에 최대한 가까워야 리플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리플사의 CEO가 직원분에게 보냈다고 하는 요 부분,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차라리 리플 가격이 현재 0.03달러인데 니들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런 베네핏이 생겨 라고 해서 나중에 땡땡땡 달러의 명목상 가치를 보유하게 될 거야. 이게 니들한테 최고의 투자가 되지 않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리플 대표가 직원들한테 지시한 문장이에요. 이거를 SEC가 증거라고 들고 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볼게요. 지금 1달러 왔다 갔다 해요. 그죠? 1달러가 안 되나? 근데 지금 땡땡땡 달러라면 적어도 지금의 몇 배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 폭등을 하려면 진짜 중요한 역할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리플이 담당을 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실상 승소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리플이 되게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거라고 봐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냐. 아무튼 이 문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설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요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증거물 M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부터 30장으로 늘려놓은 건데 이제부터 의미 있는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EC가 얘기했어요. 리플사가 과거에 인정했던 추가 증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재밌는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가 진짜 사진을 많이 남겨놔야 돼요. 진짜 금방 커요. 그죠? 자,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야, 이거 사회적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꽤나 리플사는 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진짜 SEC는 사회적 사형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티안 질이라는 사람인데, 물론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요. 크리스티안 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플사의 마켓 메이킹이죠.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마켓 메이킹을 하는 GSR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예요. 당시에 보면 리플이 에스크롤 락한다고 막 터트리면 소식 터트리면서 막 200원에서 800원 가고 막 이랬을 때 이 작품이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GSR, 그때 당시에 크리스티안 질,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SEC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불러오고 싶어 해요. 참고로 리플을 이 회사에게 상당한 금액의 캐시 달러죠. 그죠? 그리고 리플을 빌려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리플 거래소의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리플이 이미 시인을 한 내용이죠. SEC는 이 회사가 리플사랑 명목상으로는 대출의 개념으로 이걸 지고받았다고 일단 SEC에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사소통 그리고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해요. SEC가. 그리고 이번 소송이랑은 이건 당연히 상관이 없는 단순히 그냥 법원 밖에서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키일 뿐이에요. 참고로 리플사는 이 사람은 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아무튼 메디안이라는 이 사람을 이걸로 대응하라고 보냈는데 당연히 SEC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죠. 모르는 사람을 아마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이 GSR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관할권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송이랑도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환을 해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케이, 우리 1시간 정도 내줄게 정도로만 밀당을 하고 있으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 입장으로 엿을 먹고 있어요. 그죠? 온다고 했어. 시간을 빼준대요. 자, 두 번째, 론 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튼 이 사람도 좀 와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CFO고 ODL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이제 설명. 테크니컬이 아니라 기술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이 ODL로 대부분 수익을 번다고 했었는데 SEC 입장에서는 이걸로 진짜 수익이 날 수 있나? 어떻게 나지? 이런 걸 갖다가 진짜로 알고 싶어 하고 여기에 대한 회계든 뭐든 이걸 갖다가 정보를 끌어모으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이 사람을 불러야만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만 SEC가 이 사람을 못 부르는 이유는 당연히 리플 소송의 시작 이유와 관련이 없는 정말로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소송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SEC가 자꾸 리플사 소송에서 힘들어질 때마다 소송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판사도 그리고 이걸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중이에요.
이거 뭐 하나 걸릴 때까지 하나 파보자 뭐 이런 수준이니까 이건 뭐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이미 인정을 하는 셈이죠, 그죠? 세 번째, 이단 비어드. 이 사람은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크게 저도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엑스스프링 쪽을 파겠다고 하는데 뭐 지금 후임자는 모르니까 얘가 필요하대요. 자, 라포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뭐 당시에도 뭐 이 사람이 시장 참여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노잼 뺄게요.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SC가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꼭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근데 뭐 이걸 갖다 굳이 해석해봐야 저희 모두에게 시간이 아깝고 어디까지 법이 허락하는 한 진상을 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충 한 1cm씩, 하루에 1cm씩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길어졌어요. 지금은 진짜 제 다리만큼 길어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SAC는 자기가 리플 조사에 대해서 문서적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5명의 관리인을 추가 조사해야 된다 라는 걸 적어놨어요. 문서에 대한 완성은 판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SAC의 자아 실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리플사랑 블랙록과의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막 오픈해도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SAC는 어찌됐건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로 한데요. 필요하다고 해놓고 뭐 아무튼 웬만한 거 다 오픈시켜버린 것 같아요. 리플이랑 블랙록 두 개의 회사에서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얼로케이션 타겟 쉐어 시리즈 S 펀드예요. 요게 리플이랑 블랙록 요 두 개의 회사가 뭔가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협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SAC가 관련자를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 현재 관련된 페이지들은 모두 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죠?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로케이션 펀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카메론 킬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는 것도 이야기가 재밌어요. 요거는 단순히 제가 재미축으로 선별하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리플사는 주기적으로 시장에 뭔가 금액을 계속 뿌려대고 있잖아요. 리플을 계속 팔아대고 있잖아요. 이게 팔아댈 때 리플 가격이 조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GSR이랑 이제 전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이 사람 다른 데 이직하면 진짜 몰라,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진짜 사회적 사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이런 거 다 대위 처리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는 리플사 진짜 상당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 왕따를 만들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자, 3명이에요. 이거 너무 긴 사람이 아니라 3명이에요. 노만 브린리 세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단 변호사예요. 리플사와 함께 호웨이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부, 그리고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리플에 대한 이해를 리플사의 입장에서 제공해주는 변호사인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 특권으로 기록 없이 리플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서화해 놓은 게 없으니까 니들 3명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겠다거든요. 몇 년 전 이야기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네,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SAC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아예 리플이랑 협업을 지금 재판하는 동안에 아예 못하도록 하는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걸로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세계경찰 미국, 역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컸고 하루에 3덩이씩 먹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자, 생각보다 길어지네. 마지막 이야기. 자, 로비 활동에 대한 억제. 야, 이것도 이렇게까지 오픈하나 싶을 정도로 SEC가 정말 과도하게 정보를 오픈해놨어요. 리플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동을 막거나 진짜로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인 것 같아요. 솔직히 로비와 관련된 건 전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60일 늘려달라는 거랑 솔직히 뭐가 차이가 있는지 뭐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판사가 더 거절하기 전에 리플사가 알아서 줍시다 판사님 60일 이걸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간 헤비하게 공개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 로비와 관련된 건 이 부분도 연관을 찾자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SEC의 주요 방어 라인이자 모든 코인이 리플이 페어 노티스로 이길 경우에 이제 SEC는 리플 소송을 안 하니만 못하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솔직히 이렇게 되게 될 경우 이걸로 이기면 다른 코인 소송까지 완전히 다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코인 회사들한테
다 이걸 갖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증권이라는 걸 적용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요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로비까지도 좀 최대한 막아보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진짜 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구애하고 로비하고 지불했다 뭐 이런 거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부인하지 않았고 이미 문서로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기다 왜 적어놨는지 솔직히 알 수 없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리플이 로비를 통해서 특정 공무원에게 부정확한 진술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논의했음을 시사한다. 자, 이거는 SEC의 생각이에요. 왜? 부정확한 진술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사실 아직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EC가 조사가 미뤄진 동안에 하이랭킹 오피셜이 뭐냐면 이제 최고층 관료인데 최고층 관료에게 접근해서 논의를 했는데 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뭐 제가 볼 땐 로비 당사자의 뭐 특정 단체 뭐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로비가 SEC의 조사에 3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3가지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들이 스스로 여기에 시인을 해놨어요. 뭐냐? SEC의 방어 라인 중 가장 강력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페어 노티스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코인들을 콩밥을 먹일 수 없는 중요한 방어 라인이에요. 근데 이걸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로비에 대해서 얘들은 민감하게 배리어를 치고 있는 거예요. 16분이다. 아무튼 대충 계산해보면 이 정도 나오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끊어가면 되겠네요. 아무튼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은 좀 더 어렵고 좀 귀찮은 내용들도 있는데 아무튼 로비와 관련된 내용을 막는 이유는 바로 이 페어 노티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 막히면은 페어 노티스 막히면은 SEC는 진짜 몇 대는 거예요. 진짜로 리플 소송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왜? 다른 애들까지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튼 리플과의 소송이 지금 아주 혼탁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아무튼 개인적인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게 됐는데 리플사 입장에서는 진짜 야 이런 걸 오픈하면 어떻게 이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마 만약이라도 나중에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가림 처리되고 문서가 교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뭐 이렇습니다. 리플 폭등과 폭락 뒤에 누가 있었을까? 뭐 GSR 있고 각자 아까 뭐 이름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참 이게 참 정부에게 미움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보복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참 재밌는 씁쓸한 내용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야지. 자, 이 프로그램은 저희 회사에서 매수매도를 잘 넣어주는 매수매도 주문 AP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뭐 20%, 뭐 5% 주문을 넣겠다 하면 이렇게 막 주문이 위아래로 이렇게 막 깔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마탱이가 간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급등 급락이 나왔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터져 나갈 수 있는 걸 상당히 방어할 수 있는 뭐 괜찮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분이네요.